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연입니다. 윌비스 임용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우리 설명회가 합격 전략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 교육학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을 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한 해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부 열심히 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통수를 보여드리는 단체 사진밖에 없어요. 한 해 시작하면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달려오느라고 공부를 하느라 만나서 여기 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 발표가 26일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거나 크리스마스 전날에 1차 합격 발표를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그런 1년을 이제 보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점은 좀 쉽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내용을 압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완벽주의자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학 이론을 다 공부해야 돼. 또는 전공보다 교육학을 더 열심히 자세하게 해야 돼. 그러면 저랑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저랑 잘 맞는 선생님들은 빨리 합격하고 싶으신 분, 내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 중요한 것만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저랑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날짜가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12월 14일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시험을 보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표정들이.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 선생님들께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고 이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될 1차 시험이에요. 물론 한국사 능력시험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교시 시험 11월 22일에 있을 건데 얘를 등산에 비유하면요. 1교시 교육학이라는 60분짜리 작은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넘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2교시 전공이라는 90분짜리의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쉬어요. 그 말은 많이 쉬는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오고요. 그냥 빨리 안 쳐요. 시험지 나눠준다고. 그래서 많이 쉬지 못해요. 귤 하나 까먹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3교시 산을 이렇게 넘게 돼요. 그래서 이 1교시라는 교육학 이게 사실은 그 돈가스를 시키시면 옆에 나오는 미니 우동 아니면 알바 그런 것처럼 메인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얘가 메인 되어서도 안 되고 메인인 과목은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첫 번째 동산을 넘지 않으면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을 갈 수가 없고 첫 번째 산을 넘은 다음에도 선생님들이 체력이 되셔야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1교시다라는 것과 이 전체 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지 않은데 제 가방끈을 걸고 맹세 건데 이 교육학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쉬워요 라고 말하면 제가 속으로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쉽지 않아요. 요즘 쉽지 않아. 그럼 왜 쉽지 않냐? 이게 궁금한데 왜 쉽지 않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많아서 쉽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각 시도의 공고문을 보잖아요. 그 공고문에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제가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공고문에 있는 거 다 써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특강했던 총론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총론은 없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전체 영역이랑 연관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선생님들, 평가원에서 시험 보러 교수님들 들어가시면 책들이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고 그 책에서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기도, 문제를 내시기도 하고 뭐 가져간 책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 영역 하나하나에 이 정도는 우리 학문에서 중요한 영역이야 하고 얘기하는 책들이 5권씩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책들은 주로 몇백 페이지나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5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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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씩 이렇게 쌓아보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작게 표시했고 얘는 굵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온다.
주로 나오는 영역이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얘네들이 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데 이론만 내도 많은데 뭘 해요? 응용을 해요. 얘를 가지고 책에 없는 내용으로 책을 읽었으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책에는 명시적으로 없는 응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응용을 잘 하려면요. 책만 읽어선 되지 않고 최신의 교육 정책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AIDT, AI 디지털 텍스트북 이런 거라든지 소프트랩이라든지 최근 얘기하고 있는 교권. 자, 이런 주제 때문에 어떤 이론들이 응용되는 거기 때문에 최신 교육 정책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근데 이 끝나지 않았어. 또 왜 어렵냐면요. 이 과목이 1교시 교육학 뭐죠? 논술이에요. 자, 논술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막 약간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얘가 논술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전공은 알면 그냥 그 단어를 쓰면 되는 건데 얘는 논술로 표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논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 하나,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결론. 이렇게 형식에 딱 맞춰서 완벽한 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술이지만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면 옛날 과거 시험처럼 먼저 쓴 사람은 가고 저녁까지 한참 시간을 준다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60분밖에 주지 않거든요. 60분이라는 시간이 인스타나 페북 이렇게 꺼내가지고 조금 보시면요. 금방 30분, 40분 가거든요.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험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감독관의 사인도 받아야 되고 검토까지 해서 60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전공은 오히려 시간이 남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교육학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간이 빡빡할 수 있는 시험이어서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렵다 놔두면 안 되죠.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전략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시면 직관적일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제가 했던 모의고사인데 60분 동안 선생님들이 쓰셔야 하는 답안은 이런 형태예요. 시험지가 2장 있고 더 주지 않고 한 장만 써도 2장을 다 걷어가서 스캔해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2장이고요. 연습이 잘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넘어가고 결론. 자, 요거를 60분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쓴다는 게 쉽지가 않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제가 이제 강의를 1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제 강의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그게 제 고민이잖아요. 2024년 동안 제 머릿속을 이렇게 계속 맴돈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육학을 효율 있게 가르치자. 그래서 이것을 교효율. 그래서 계속 교효율을 고민해 왔어요. 2024년에. 항상 제 고민이긴 했지만. 그래서 교육학은 이 특징 때문에 1교시고 작은 산이기 때문에 고효율, 효율이 높게 공부해야 되고 교효율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지금까지 그로 인해서 많은 단기 합격생을 냈어요. 그래서 초단기 합격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응용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론을 할 때 이론만 공부를 하고요. 이론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응용을 하려고 해요. 주로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을 공부하시고 7월이 되면 이제 답안을 좀 써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론이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용을 해봐야 알아요. 응용을 하고 답안을 써보고 만약에 답안이 잘 안 돼요. 응용이 잘 안 돼요. 다시 이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론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응용이 안 되는 걸 7월, 8월에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그때가 늦어요. 그래서 저의 프로그램 특징은 이론을 응용하고요. 계속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풀고 안 되면 이론을 보고요. 이게 처음부터 같이 돌아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볼 책이 엄청 많다 그랬는데 얘를 엄청 압축을 해보니까 이제 메이저에 과평방행심 이렇게 과는 교육과정, 평은 교육평가 맞습니다. 방은 방법, 행은
행정, 심은, 교육, 심리. 이게 거의 5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메이저라고 묶여 있고 이제 경련으로 교재를 개정하기 때문에 작년 교재와 교재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빅5라고 불러서 얘를 365쪽에 정리를 했어요. 365쪽이니까 굉장히 얇은 이제 교재가 될 거고 잘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작게 글씨 표시된 거랑 교육과정 총론. 그래서 걔를 마이너에다 담았더니 162쪽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527쪽. 이거 불안한데? 527쪽 가지고 1교시를 한다고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8월쯤 되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러 오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 527쪽도 너무 어려워요. 시험 보시고 나서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참 열심히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이 정도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쉬웠다는 사람은 없어요. 교육학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주 시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1대1 채점을 하고요. 매주 채점된 답안을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는 힘들어요. 20점 아까 보신 이거를 1월 달에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서론 하나에다가 본론 2개를 쓰거나 아니면 본론 2개에다가 결론만 붙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10점짜리 미니 모의고사. 본론 2개인 요걸 연습하고요. 그럼 좀 알게 되세요.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쓰는 능력이 좀 생겨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15점으로 조금 늘려요. 서론 하나에 본론 3개를 쓰거나 본론 3개에 결론을 쓰는 방식으로. 그럼 좀 낫겠죠?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20점. 그래서 7월 달부터는 2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주 채점하고 하기 때문에 아는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안 써지더라. 이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쓰는 것도 내가 잘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받아봐요. 왜 교요일이냐면 대부분 이제 주 2회 강의를 하게 되면요. 가방끈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월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복습할 때 수목이 다 들어가요. 복습은 제가 4시간 강의하면 복습은 2시간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면 그렇지 않고 거의 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복습 시간이 들어요. 4시간 강의를 들었다? 복습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고 가고 시간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또 전공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화 교육학을 들으면 수목까지 교육학 복습을 해야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그럼 전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효과적으로 교요일로 4시간 강의를 해요. 압축적으로. 그럼 화요일 날 복습을 하시고 거의 수요일, 금요일 요럴 때 전공 강의를 듣게 되시죠. 그래서 이 시험이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많이 좌우되는 시험인 것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힘든 거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1, 2월 달에 막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교육학의 신으로 만든 다음에 3월부터 전공을 조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접근이 저는 이 시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험은 제가 몇 년간 가르쳐 보니 이 식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요. 물을 여행 갈 거니까 한 바가지를 주고서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물을 안 주면 이 식물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게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주면 나중에 이 꽃도 피울 거고 식물이 잎도 싱싱해지겠죠. 그래서 이 제일 비슷한 교육학 공부랑 비슷한 게 식물을 키우는 것이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이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씩 돌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식물 가꾸는 사람이 식물만 가꾸지 않잖아요. 직장도 가고 다 하시잖아요. 그게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은 식물 가꾸듯이 하는 그런 과목으로 주 1회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전공도 엄청 많거든요, 공부할 게. 그래서 얘를 줄여야만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10점 만점인 시험을 저랑 연습하셨는데 4점이었다는 거죠. 뭐 열심히 썼지만 채점을 해보니까 4점. 근데 이제 2달 있다가 4월이 되니까 보시기에도 좀 정리가 많이 됐죠. 이야, 서론이고 본론 하나, 본론 2개구나. 눈으로 보실 수 있고 7월 달이 되니까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을 쓰셨구나. 이분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7월에 나오면 한 문단만 더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20점 쓰는 게 어렵지 않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바로 20점 시험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분 사례가 하나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잠깐 볼게요. 앞에 연도가 있고 문제 형식이 있는데 행, 과, 평, 방, 심 되어 있는데
사회 생활지도 사철학이 깨끗합니다. 최근 6년간을 이것을 찍어봤을 때 기출되지 않았어요. 중요도가 심리가 조금, 중요도, 방법, 평가, 과정, 행정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출을 보셔도 알 수 있고요. 그 뒤에까지 한번 찍어보면요. 최근 10년을 찍어도 이 부분이 좀 깨끗해요. 마이너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있죠. 처음에 객관식에서 논술형으로 바뀐 게 이제 2014년인데 그때는 여러 영역이 좀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6년부터는 보시면 다 메이저 중심 5가지 과목 안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 때 교육사회가 나오면 어떡해요? 할 수 없어요? 남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도 교육사회를 하면 얼마나 해요? 별로 못해요. 이런 영역을 내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역이 시험이 나온다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총론 지식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문제에 다 힌트가 깔리게 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행정 문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이론이 하나 나왔거든요. 제시문을 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시험은 선생님들을 교육학 학자로 만들거나 박사로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을 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서 교육학까지 여기까지 다 하면 이제 전공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눈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분 시험지 볼까요? 2월 달에 10점이었는데 지금 약간 정렬이 안 돼 있고 양쪽 정렬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는 괜찮은데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논술에서는. 그래서 아직 형식이 잡히지 않았는데 6월 달이 되니까 아직 7월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매주 시험지를 주고받는 게 쓰는 게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교시 기본 이론의 상반기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15회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15번을 선생님들께서 내실 거고 제가 채점해서 드릴 거예요. 힘들겠죠? 근데 할만해. 25분인데 뭐 사실 20분 만에 다 쓰거든요. 여기에는 기본 이론, 초보 논술, 거기다가 처음부터 최신 정책을 같이 다뤄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응용이 같이 들어가서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의 기본 이론의 심화 이론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출심화 7회, 영역모고에서 7회, 실전모고에서 17회를 해서 얘를 더해보니까 46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수준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계속 교육학 만점을 맞는데 전공 때문에 저를 계속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초수라서 교육학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격차를 그 문제집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숙제를 내드려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문제집으로 보충하고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17회 정도 다뤄서 63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보이는 63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63빌딩이 보여요. 그래서 63빌딩 정도로 답안지를 주고받으면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15회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10회 피드백을 또 해요. 이거는 서론 쓰는 게 어렵거나 결론 쓰는 게 어려운 선생님들을 위해서 초보 논술로 기출을 다 꺼내가지고 기출에서 어떤 서론이 있는지 결론이 있는지 써보고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잘 써. 이미 교육학 시험 봤는데 18, 19, 20점이야. 그러면 안 하셔도 되지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교육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월요일 날에 이 시간에 2시에서 2시 반에 미니 모의고사 실시하는데 인강 선생님들도 똑같이 문제가 올라와서 풀어보고 똑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직강만 채점해주고 인강 안 하고 그런 게 없고 이 직강도 채점하고 인강도 채점하고 채점에는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적자생존, 독자생존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적자생존에서는 서론 3번, 결론 3번, 연결문장 2번, 본론 2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론 한 2번만 저랑 주고받으셔도 3번째는 안 하고 싶어 해요. 귀찮아. 그런 분이 있고 계속 하고 싶은 분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분은 계속 할 거고 충분히 완성된 선생님들은 완성됐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월부터 4월은요.
사실 되게 바쁜 것 같고 막 지금 공부하고 싶고 막 열의가 타오르지만 나중에 이제 여름에 보면 그땐 참 좋았네. 지금은 참 아름다운 시기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지만 9월이나 10월 달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도 연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험 보러 가야 돼서. 그래서 이게 마치 탑을 쌓는 과정이다. 서론 3번, 결론 3번, 연결 문장 2번, 본론 2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해놓으시면 나중에 아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 아는 건데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감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현장 사고력 문제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전공 공부할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현장 경험이 15년이 있어서 좀 더 사례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강의평가. 교육학 베이스가 제로였는데 만능 틀부터 암기까지 그저 커리를 따라가면 돼서 공부하기 편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1년 달력을 드렸고. 그래서 그대로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은 출석.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제출하는 것.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뒤로 가면 전공 공부가 막 오기 때문에 출석도 어렵고 매주 내는 것도 어려운데 악착같이 받을 거예요. 빚 받듯이. 선생님 시험지 안 내셨죠? 막 이러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한 권의 책으로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마이너 다 배우지만 나중에는 거의 메이저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 365쪽의 책으로 교육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커버된다는 점. 미니 모의고사 채점 시스템, 학교 현장 내용에 대한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간표에 따라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 사고력 문제를 9월, 10월, 11월에 접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아예 처음부터 사고력 문제를 섞어서 풀어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고력 문제 접했을 때 손도 못 댈 정도로 쓰기가 막막하다고 느꼈는데 다양한 사고력 문제를 접하면서 어느 정도 공통된 답안과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른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2025 기출을 1문단, 2문단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타일러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찍었기 때문에 오늘 다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풀기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수생을 대상으로 타일러라는 게 나왔다. 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교육과정의 학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1월, 4월 달에 다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내용으로 커버가 되고요. 이 문단에는 이제 교육 방법에서 조나센 모형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이 모형이 엄청 세다. 제가 어떻게 발음할 수 없지만 여기다가 니은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 모형이 엄청 세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이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나중에는요, 에디 모형이 더 중요해서 에디 모형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 풀다가 생각났대요. 아, 선생님이 엄청 세다고 한 그 모형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형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 엄청 응용된 그런 문제보다는 교육학을 기본 이론 할 때 탄탄하게 배워놓으면 이게 1월 달에 배웠든 2월 달에 배웠든 영속한 이해라고 하죠. 시험장에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기본적인 바탕을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최신 경향이 문제로 보시면 요 1문단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교육학 공부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허무하다 그러냐면 1년 동안 월요일 날 4시간 보충이 많으면 화요일에 6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얘잖아요. 이거 하나를 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20점이다, 한 문항이다 라고 불러요. 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여기를 보면 풀 수 있고요. 그 배점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모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줄글일 수도 있고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항상 어떻게 공부하셨든 한쪽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효율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키워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타일러 모형이 나왔고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사례를 써라 쓸 수 있는데 이유와 함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만 묻지 않았어요. 개념의 응용을 물었다. 뒤에도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그럼 사례도 하나 써주고 이유도 하나 써주는 조건이 있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본론 2에서요. 여기 개정교육과정 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의 전문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시문에서는 그닥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런 순서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문제를 읽을 때도 제일 밑에 있는 배점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순서로 소개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에 다 이런 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채점을 하는 사람들은 현직 교사예요. 선생님들처럼 교육학을 뭐 1년 공부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현직 교사가 가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 빠진 내용이 있냐, 빠진 내용이 있는지 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라면 꼭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점수를 받는 내용이었고요. 학습 심리학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이 내용을 달성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교육 철학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꼭 들어가서 써줘야 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채점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로 설명하지만 시험지에 정말 그 단어를 넣어서 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전공은 친구랑 바꿔서 채점하면 채점이 잘 돼요. 근데 교육학은 잘 안 돼요. 다 못 써놓고도 서로 잘 썼다 막 칭찬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 썼는데도 점수를 깎는 경우가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채점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은 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매주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미니 모의고사잖아요, 얘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 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첫 시간은 안 하고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론이 제시문이 배점이 2개밖에 없죠. 원래 4개 있는데. 그래서 2개고 얘도 짧잖아요. 그래서 미니 스타일로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시험에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처음이라서 제가 서론도 아예 써놨잖아요. 그래서 서론도 보시고 차근차근 이제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고 서론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서론 이랬어요? 22년 이랬어요? 이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학습지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찍어서 또 보내주시면 아, 잘 썼다.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다. 이런 거 다 해나갑니다. 본론 2 같은 경우에는요, 조나 센, 엄청 센 문제인데, 이제 문제의 특성, 역할, 이런 거 물어봤고요.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인데, 뭐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얘는 기출이 됐던 거예요. 이건 거의 판박이. 이 3개 중에 2개를 써라 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자, 이제 시험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중요한 거, 낼 만한 거 다 냈잖아요. 그래서 기출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변형해서 나와도 똑같이는 안 나왔거든요. 똑같이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복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출도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기출 강의를 가보시면 이제 객관식 옛날 것들을 푸는 경우나 아니면 객관식에서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풀어보는 게 있었는데 그거랑 논술은 내는 방식이 달라요. 문제를. 그래서 기출을 풀 수 있어도 그걸 읽고 쓰는 게 어려워서 이제 하나씩 다 풀어봐요. 저는. 그래서 기출이 8주인데 복습 기간 1주 넣어서 7주 동안 기출을 다 풀어보고 기출을 변형하는 강의를 하게 돼요. 요게 5월, 6월 달에 이제 하시는 작업이에요. 5월, 6월 달에는 기출을 변형한 4분의 3, 본론 3개인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요. 기출을 변형하게 되고 미니 모의고사는 조금 쉽게 구성이 되고 여기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여기서는 조건이 붙는 문제를 많이 연습하게 돼요. 우리 문제도 이제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 그럼 2대 8이잖아요. 2대 8 가르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2대 8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과 사고력 문제도 2대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최소 20% 정도는 사고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연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기출을 그대로 푸는 거라서 하루에 오실 때 예습하고 오세요. 그리고 2개 다 풀어요. 2개씩. 2025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바로 전에니까.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로 확인하시고 다른 것들은 2개씩 다 풀고 이제 요거는 변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셔요. 이쯤 되면 내가 본론 3개를 쓰는데 본론 4개도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번은 20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점과 15점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고 내가 뭘 채워가야 될지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이런 걸 해요. 지금 학교는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로 소재는 행복한 교육이나 교육청에서 내고 있는 그런 정책 자료예요. 정책 자료를 같이 읽어보고
얘가 시험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건지 한 문단에 4점이나 3점이기 때문에 4점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요. 그래서 막막한 문제를 좀 대비하는 힘이 세져요. 이런 것도 보고 아 저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황당하게 당황하는 연습이라 했어요. 당황을 연습해서 시험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한 것들을 하고요. 시험용 문해력이 필요해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어쩔 수 없이 문해력을 기르려면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하면서 기본을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출에서는 본론 3에 교육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조건도 없고 무슨 내용도 없고 그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3가지가 뭔지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최근 영역별로 우리 교육평가가 요즘 어떤 방향이더라? 교육행정은 그래서 뭘 추구하더라? 약간 큰 방향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에서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서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그 줄글로 되어 있는 책을 또 두껍게 갖고 있어서는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공부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인드맵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요. 또 줄이는 거예요. 점점 줄여요. 전공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교육학은 하면 할수록 점점 공부할 양을 줄여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보시죠? 21일 날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2시간이면 교육학을 다 볼 수 있게 이걸 점점 줄여요. 그래야 전공도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자 생존이라고 해서 이 무렵이 되면 다른 시험, 우리 국가공무원 다른 시험에서도 교육학을 많이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그 문제를 우리 시험 문제 스타일로 바꿔서 연습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풀자 생존, 타 시험에서 출제됐던 핵심 개념 찾아본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4쪽으로 정리했거든요. 물론 올해는 올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교육평가 4쪽, 교육행정 6쪽 이렇게 더 간단하게 줄이셔야만 응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교육행정 순서도 바꿔요. 일부러 새롭게 과정, 평가, 마이너 이제 요 안에 하루 안에 다 보는 거예요. 과정을 하루 돌려요. 4시간씩 4번 돌렸던 것을 하루에 돌릴 수 있게 돼요. 이때가 되면 중간에 이제 20점 넣어서 내 실력 점검해보는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굉장히 압축하면서 이제 응용력을 향상하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이때가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공 공부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곤해지고 우리 운동화를 신고 오셨던 선생님들도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강사나 교육학 강사나 선생님들이 엄청 지치는 그런 체력 싸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여서 17번의 모의고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 4쪽짜리를 더 줄여요. 더 줄여서 기출 구조도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이제부터는 시험에 봐야 되기 때문에 20점이고 전체 영역이 섞어서 출제가 되게 되고요. 이해하고 읽고 쓰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요. 이제 그 아까 보신 9가지 있잖아요. 9가지 영역을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또 다 학회를 다니세요. 학회 가잖아요. 대학원에서. 저도 이제 학회 많이 갔었고. 그럼 그 학회에서 춘계학술 대회 이런 것도 하고 추계학술 대회 이렇게 봄, 가을로 학회를 해요. 그럼 그 학회 자료를 보면 올해 이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신 연구 동향으로 뽑아서 교육학 이론서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 출제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를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우리 그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총론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맞춤형 튜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맞춤형이에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하고서요. 여기 이제 마지막 5회는요,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부러 운영을 해요. 시험하고 똑같은 어떤 요일? 토요일. 시간은 9시.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험 앞두고 금요일 날 일찍 자는 연습을 하게 되시고, 전공이랑 교육학을 붙여서
쭉 통으로 연습해보는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때는 선생님들이 신경 변화가 많아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힘들다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집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노량진에 방 잡고 공부해보겠다 하고 올라오시는 분도 생기고 이게 많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맞춤형으로 직강이든 인강이든 직강인데 인강하고 싶어요. 그럼 인강으로 하고요. 인강인데 직강으로 써봐야 되겠어요. 시험처럼. 불안해요. 그럼 직강으로 오시게 하고요. 나는 저기 옆에 학원 전공학원에서 이거 교육학 시험지를 가져가서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지를 테이크아웃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가 되면 선생님들한테 다 맞춰드려요. 원래도 맞춰드리지만 시험 가기 마지막 5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일찍 나와서 선생님들을 마주하고 시험을 보게 돼요. 물론 일요일까지 제출하니까 뭐 그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겠죠. 8시 반에 시험지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출력해서 보시든 학원에 와서 직접 써보든 아니면 들고 가서 전공 가서 하든 시험이랑 똑같은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후에는 토요일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16, 17회는 이제 학원에 오시지 않지만 시험 그 주에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소중해요. 평가원이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 이제 시험지를 출력한 다음에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꼭 풀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월인데 1월에 월요일날 수업한다는 의미예요. 1월. 개강이 무려 12월 30일입니다. 제일 빠른 12월 30일. 제가 이제 강의 평가를 해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칭찬이 엄청 많았는데 아쉬워하신 선생님 중에서 개강이 느려요. 개강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본인이 공부 안 할 거라서 이렇게 고생하라고 그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개강을 한번 빨리 해보자. 열심히 불태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12월 30일 날 교육과정부터 1월 시작되고요. 2월, 3월, 4월 다 월요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은 이제 20점짜리 모의고사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이렇게 월요일만 해서 전공 공부할 시간을 엄청 늘려드리고 문제 10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월요일도 있지만 격주로 있고 토요일 날에 이렇게 시간 똑같이 시험이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크리스마스에 이때 크리스마스 때쯤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가 한 바퀴예요. 지금 합격 전략 설명회 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면접 1대1 피드백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1년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음 내년 이때는 면접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주로 크리스마스 앞뒤로 이제 1차 발표로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직강으로 면접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보내시면 다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연간 패키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진행되고 단과를 들으신 분은 50% 할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요? 주변을 보면 전공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교육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상반기 미니 모의고사부터 하반기 실전 모의고사까지 매주 시험을 보고 첨삭을 받는다는 사실 덕분에 매주 교육학을 놓지 않고 너무 좋아요. 놓지 않아야 돼. 교육학은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책을 불태워야 돼. 그게 아니라 놓지 않아야 돼요. 놓지 않고 성실하면 점수 나와요. 근데 놓아요. 힘들어서. 갑자기 경제 때문에 뭐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만 보충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생명과학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놓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제가 좋아했던 거 교수님의 꼼꼼한 첨삭, 카톡 고민 상담, 책이 타 강사에 비해 얇은데 있을 건 다 있다는 점.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다. 그럼 없을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근데 없는 건 또 없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왜 없어요? 그럼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얘가 왜 중요하지 않고 중요도가 낮은지.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좀 구분하면서 이제 공부하셔야지 이게 박사 되는 공부가 아니다. 교사 되는 공부고 늦게 붙으면 안 되죠? 안 돼. 큰일 나요. 빨리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붙기 위한 전략은 이래야 된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20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면접을 보면 면접이 40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면접이 쉬워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과 교육학이 오늘 앞에 특강 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1번,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려요. 면접도 교육학도. 그거 놓쳤다. 조건 놓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2번은 주어진 조건 놓쳐서. 3번은 면접이랑 교육학 다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해서. 아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있고요. 4번은 자동화할 수 있는 틀이 있으면 쉬워요. 서본결 틀이 있으면 금방 해요. 근데 틀이 없어서 만들어야 되면 3번이에요. 시간 내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1차 시험은 양질의 자료, 최신 정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읽어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매주 쓰고 채점 받는 게 1차라면 얘 내용이 똑같아요. 얘를 그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2차 신층 면접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20점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보면 60점짜리의 과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겨울이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이 말 하기 싫은데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어떤 날 눈싸움을 좀 쉽게 하려고 다른 애는 열심히 눈을 이렇게 마르고 있는데 저는 연탄을, 죄송해요, 연탄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연탄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눈사람을 딱 만들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사람도, 하물며 작은 눈사람도 조금 열심히 해야지 얘가 공고하다는 거죠. 선생님들 시험도 마찬가지인 게 교육학을 초반에 몰아서 아니면 마지막에 9월 달에 와서 이게 잘 안 돼요. 어렵고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는 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고, 길면 긴데 이 고통이 짧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아요. 1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짧아요. 짧게 고생하시면 아직 올해 합격생 선생님들은 안 나왔지만 선생님도 작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올리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 있어요. 여기는 인강 전용으로 운영되고, 위비스 임용에서는 직강, 인강 둘 다 운영되고요. 질문하시는 거 네이버 카페에 영역별로 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면접 자료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면접 자료를 먼저 가볍게 보시는 것도 교육학 공부 시작하는데 좋을 거고, 개인 상담은 카카오톡 페다고지로 받고 있습니다. 페다고지가 교육을 담당하는 종이에요. 선생님들 그 맞춤에 다 맞춰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거,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질문 이제 받도록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